오늘은 프로젝트 수업 따라잡기 연수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할 건데요. 이 연수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주관하는 연수입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03년도부터 프로젝트 수업으로 학생들과 만나고 프로젝트 수업으로 수업의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정득년 수석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수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어떤 기대감으로 참여하셨는지 혹은 어떤 사연이 있어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어떻게 연수를 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그 프로젝트 학습을 입문하려는 교사의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쉬운 내용은 아니고요. 기본이 탄탄해야지만 프로젝트 학습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학습의 기본인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성공적인 프로젝트 학습 혹은 수업 운영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연수를 할 건데요. 그렇다고 기존에 그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는 선생님은 안 들으셔도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프로젝트 학습의 어떤 목적에 맞게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연수 5가지 그 흐름은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 학습을 제대로 한번 이해해보자.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이해가 돼야지만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프로젝트 학습이 더 의미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다년간 7년, 8년간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 학습의 조건을 좀 추려봤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학습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한 차씩 수업하기도 막 허덕거리는데 프로젝트 학습 너무 벅찬데요 라고 하시는 입문 교사들에게 2015 교육과정으로 좀 쉽게 설계하는 것, 조금 쉽게 설계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요게 아마 오늘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들으시면 나도 할 수 있네, 나도 해봤네 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요즘 그 강조되는 생태교육, 기후위기 대응 수업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는지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만만한 프로젝트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사례로 프로젝트 학습의 개념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수업 사례는 꿈실 자료에도 나와 있고 아마 선생님들 아시는 분도 있고 실제 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2학년 수업 사례입니다. 바로 슬기로운 직콕놀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2학년 교육과정을 쫙 봤더니 거의 다 놀이더라고요. 근데 실제 놀 수 없어서 코로나 시대에 좀 안전하고 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설계했습니다. 2학년이 이제 1, 2학년이 저학년이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오해가 있더라고. 저학년은 프로젝트가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학년도 저학년 수준에 맞게 도전 과제를 주면 충분히 프로젝트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자유도가 100이라면 저학년 같은 경우는 50 정도 주고 나머지 50은 선생님이 판을 좀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진행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놀이라는 주제를 선택을 먼저 하고 교육과정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그 놀이를 가지고 하는 주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놀이를 주제로 한 거를 차시로 뽑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발표도 하고 실제 그거를 표현해야 되는데 어떤 그걸 통합하면 좋을지 이 결과물을 표현하는 부분이 어떤 게 좋을지라고 봤더니 국어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발표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개발한 거를 설명하는 단원과 통합해서 5차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문제를 제시했는데요. 역시 아이들은 놀이의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거 놀이 개발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게 문제를 제시하자마자 그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직콕놀이 이제 수업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사실은 그 놀이를 개발하려면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지식 탐구 과정으로 코로나로 인한 안전한 놀이의 필요성이나 직콕놀이 영상을 시청했어요. 그래서 놀이 안에는 놀이의 규칙, 방법, 어떻게 이기고 지는지, 그리고 도구,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다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발표 자료를 아이들이 개인별로 발표하고 가장 놀고 싶은 놀이를 선정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포츠데이를 만들어서 2시간 동안 아이들이 개발한 놀이를 계속 바꿔가면서 놀았던 수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직콕놀이 활동지인데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걸 해라 라고 하면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프로젝트 결과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학습지예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학습지보다는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뭔가를 수행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학습지를 좀 심플하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놀이 결과물을 보면 제가 한 100명 걸 봤는데요. 100명이 다 놀이가 다르더라고요. 어른이 보면 되게 유치하지만 아이들은 되게 재밌어 할 만한 놀이들을 많이 개발했고요. 이렇게 학습지 보면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에 놀이 규칙도 설명하고 필요한 도구도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별로 2개씩 가장 많이 선정된 놀이를 이렇게 공유했거든요. 프로젝트 학습에서 공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 발표는 이렇게 했는데요. 스포츠데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놀고 싶은 놀이 선정된 그 놀이 그 개발자가 나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시범을 보이고 아이들도 또 같이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거 하셨던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그 1시간으로 계획을 했는데 2시간 정도를 계속 놀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개발한 거 놀아주세요 하면서 한 사람씩 나가니까 계속 이렇게 놀다 보니까 2시간 정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단하지만 그 프로젝트 학습의 개념을 좀 알 수 있는 놀이를 한번 소개했는데요. 요 놀이, 그 직콕놀이는 1, 2, 3학년 정도 지금 당장 적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던질 건데요. 이 수업이 교사가 놀이를 준비해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았을 때랑 그리고 슬기로운 직콕놀이라는 프로젝트로 했을 때랑 어떤 배움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 이유거든요. 바로 학습의 주인이 되고 또 프로젝트 놀이를 개발하면서 생각도 하고 팀끼리 소통도 하고 이런 역량들이 좀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놀이라는 어떤 거를 개념이나 이런 지식을 아는 거 플러스 그거를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학습의 이제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연수하기 전에 프로젝트 학습 족보 만들기를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1년간 프로젝트 학습을 한번 하면 저만의 족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학년이 달라져도 그걸 약간 수준을 높여서 학년이 낮아지면 수준을 좀 낮춰서 하게 되니까 1년 프로젝트 하면 다음에 프로젝트 할 걱정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1년만 한 달에 한번 무작정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만의 프로젝트 학습 족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매년 활용하고 변형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개의 사례를 보고 여러 사례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프로젝트 학습이 무엇인지 좀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라고 하면 보통 시작과 끝이 분명한 해결해야 될 과제를 말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일상이 이제 프로젝트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보통 프로젝트 하면 장기적으로 대규모 연구하는 걸 프로젝트라고 하고 교육학 용어는 앞으로 던져진 도전하는 거를 이제 프로젝트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프로젝트고 그게 학습 상황으로 오면
학생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과제나 주제를 계획, 실행, 발표, 평가까지 주도적으로 해서 지식 습득 플러스 역량을 기르는 학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프로젝트라는 말과 학습 상황에서 쓰는 프로젝트 학습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프로젝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 100일 만보 걷기 프로젝트 할 거야. 나 가족 칭찬 프로젝트 요번에 아이들과 했어. 그리고 독서 릴레이 프로젝트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들을 프로젝트라고 통상적으로 써요. 근데 학습 상황에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지식이나 개념을 활용하고 적용해서 뭔가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거, 그 과정에서 역량을 길러지는 거래요. 그래서 만약에 독서 릴레이 프로젝트를 해서 그 결과물로 아이들이 뭔가 뮤지컬 공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책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뭔가를 지속적으로 한 거는 그냥 일상적인 그냥 프로젝트 했어요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프로젝트 학습하면 난 주제 중심이에요, 뭐 문제 중심이에요 라고 막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주제 중심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근데 주제 중심 프로젝트는 가을이라고 하면 가을을 노래도 하고 시도 짓고 가을과 관련된 책도 읽고 가을과 관련된 율동도 하고 놀이도 하고 이런 가을이라는 주제를 조금 깊이 있게 체험하고 탐구하는 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가을이라는 주제는 어떤 통합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로 통합을 해서 그 가을을 충분히 탐색했다면 그 탐구한 걸 가지고 가을 뭐 사전을 만든다든가 가을 박물관을 만든다든가 배운 거를 적용하는 부분 그런 거라면은 프로젝트라고 조금 프로젝트 본질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구성하고 통합했다고 저는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좀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지만 그 미래 교육에서 강조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거는 좀 더 아이들이 그 만들어가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프로젝트 학습을 했다고 이제는 선생님들이 갖고 오세요. 저 프로젝트 학습했어요 라고 갖고 오는데 딱 봤는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아이들이 PPT로 정리해서 발표한 거를 학생들이 참여한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지식의 전달자가 학생에서 교사로 바뀐 것 같은데요. 교사 주도의 어떤 지식 전달 수업은 교사가 아이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잘게 쪼개고 쉽게 설명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프로젝트는 거꾸로예요. 비구조화된 거를 던져주고 아이들이 정보를 찾고 소통하면서 그거를 결과물로 구조화시키는 작업이 프로젝트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학습의 어떤 관점을 갖는다면 선생님들이 지금 평소에 했던 수업을 좀 더 학생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걸로 변형시키면 충분히 프로젝트 학습의 목적에 가까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프로젝트 학습의 가장 큰 효과는 학습의 흥미를 느끼는 게 가장 큰 프로젝트 학습 효과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학습을 즐거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나 역량들을 기르는데 되게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PBL 학습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교사가 보통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데 프로젝트는 아이들에게 문제나 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팀끼리 자료 수집이나 아이디어를 내서 결과물을 이제 발표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결과 발표할 때 교사들이 PPT나 이런 걸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 발표가 프로젝트는 그 상황에 따라 되게 다양해요. 어떤 거는 미술 전시회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나가서 길거리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되게 다양하게 진행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프로젝트에
뭐 평가라는 결과 발표 및 평가라는 그런 타이틀이 들어가니까 왠지 막 이렇게 체크하고 평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 결과 발표는 축하해주고 격려하고 그런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종합하는 자리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